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금일 시장이 장을 막 시작할 때쯤만 하더라도 그렇게 나쁜 출발은 아니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북한의 일련의 이제 미사일 발사대 관련한 지정학적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흔들렸던 경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이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컸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단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투심에 대한, 즉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투심 악화가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게 더 극한에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사실은 뭐 외인 기간 합쳐서 뭐 전체적으로 한 3, 400억, 외인이 코스닥이 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기관이 뭐 비슷한 수준의 매도가 나왔는데, 지수는 오전 10시 정도에 바닥을 찍었죠. 10시 정도에 아마 바닥을 찍어서 거의 1.5포인트 프로 이상 강력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정말로 투매에 가깝게 내려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그때부터 매수로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카페에 언급을 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느낌상으로,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현재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만 하락을 보였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됐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다가는 뭐 이미 국내 증시, 즉 이미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꼭 맞은 것만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만큼 오전에 상황이 우리나라만 좀 안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을 이유가 없었고, 오늘로써 7거래일, 오늘까지 빠지면 7거래일째 하락이 나오는 거죠. 이미 7거래일이나 아무튼 오늘까지 빠지면은 하락이 이어지는데, 충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증시에 비해 조정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해서 800억 정도 양매도에서 마지막에 수급이 뭐 외인 기관 합쳐서 한 110억 정도니까 사준 거죠. 오전에 위에서 살짝 건드려 버리니까 투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다 걷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엔터 쪽이 오늘 상당히 좀 힘들었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죠. 일단은 뭐 이 협상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경우, 근데 만약에 잘 됐어도 선반영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를 이미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증시가, 미국 증시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런 글로벌 증시를 발목을 잡았던 거는 하나 더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증시의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비둘기적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미 증시에 버팀목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이게 이미 버팀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다음 주 발표될 이제 3월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아마 현재로서는 동결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미 증시 자체가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일단 뭐 이번 선물 옵션을 맞아서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섹터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되겠죠. 그리고 아직도 저는 생각은 네,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메이저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개별 급등주라든지 개별 테마주 즉 수급이 몰리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 관해서는 오늘 일단은 이거 하이넷 출범이 있었는데 오전에 이제 JNK 히터가 한 9% 정도 상승을 하고 밀려버리더라고요. 아마 시장하고 함께 밀렸는데 저는 일단은 매매를 했어요. 이따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미코를 이제 전일 종가에 사서 시초에 매도를 하고 또 바닥에서 다시 사서 또 매도를 하고 트레이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이고 언제 급등이 나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협의회가 출범이 곧 돼서 토론회를 해야 되고 아무튼 각종 이슈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투매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수소차에서. 그리고 엔터는 이따 좀 네 한번 SM 때문이라도 한번 다시 보고요.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쪽에 변동성이 확대가 돼 버려 가지고 좀 엔터 쪽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미세먼지 관련해서 굉장히 관련주들이 세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관련주들 한번 더 다시 한번 봐보고 금일 일단은 삼성 관련해서 좀 말이 나왔죠. 어제 나왔던 말인데 일단 삼성그룹이 반도체 상생 모델을 제2의 반도체 상생 모델을 국내 바이오 협력사 양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첫 상승이니까 이거 관련주들 한번 네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네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매동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고 갈게요. 오전에 공격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양시장에 들어왔는데 이게 10시를 기점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분위기가 소폭 바뀌었고요. 소폭 바뀌었고 이 매매 동향 쪽에서 봤다면 네 오전에 이제 투매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매동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장중에 좀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코스닥만 좀 보자면 금일 기관에서 이 엔터 쪽으로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어요. 엔터 쪽에 매도 순위가 뭐 JYG랑 SM 그리고 FNC 엔터 뭐 기타 다른 뭐 IHQ 등등 엔터 쪽으로 매도를 너무 강하게 때리는 바람에 이쪽에서 코스닥에 많이 지수가 흔들렸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제약 쪽을 기관에서 강하게 또 배팅이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누적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 누적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약간의 지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또 콜은 또 많이 사주는 거는 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매도하고 외인들이 코스피 매도하고 지금 콜 매수를 해가지고 좀 맞춰가는 거 같기도 해요. 지금 그런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하고 기관도 지금 그닥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매매를 잠시 피했다가 코스닥 쪽 위주로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맞아 보이고 일단 중국은 지금 완전히 이거는 개별 급등주 차트가 나왔어요. 개별 급등주 차트. 그래서 일단은 3100포인트 지지해준지 여부 보고 저는 제 생각이 중국이 흔들리면 오히려 국내 증시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커플링이라든지 디커플링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현상이 좀 발견이 돼서 그때부터 좀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 증시는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장중에 나스닥 선물 옵션은 일단은 상승으로 전부 다 반전을 해줬고, 일단 코스닥 지수 한번 봐볼게요. 오전에 딱 10분 상승하고 여기서부터 뭐 플러스권이었으니까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졌으니까 한 1.7%가 빠졌어요. 1.7% 이상이 빠졌을 거예요. 거의 2% 이상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많이들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기간에. 근데 지금 증시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고, 이, 이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히, 즉 지수가 빠지면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세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수세의 유무에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기까지 쉽게는 빼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일은 이게 상승 반전을 강하게 해줄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시그널이 없어요. 바라는 시그널은 이런 시그널이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고, 여기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 나와도 5일선 맞고 떨어질 것 같고, 코스피는 아직 조금 더 있어 봐야 돼요. 코스피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지수를 받침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이 구간을 지지만 해줘도 지수가 좀 시간은 걸리지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도. 네. 그 과정에서 바로 못 올라가죠. 그리고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신라젠부터 보고 오늘 추가적인 종목 몇 개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신라젠 오늘도 확실히 바닥에서 잡아주는 모습 나오고, 네, 이거 신라젠 버리기 아까워요.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그냥 꾸준히 끌고 가는 게 제일 낫고, 이런 큰 주식은 자산 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일단은 큰 자산이 보존되는 효과가 있죠. 주식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내동매매가 되고 고점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종목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이 자산만큼은 지킬 수가 있죠. 나중에 또 이게 비중 베팅을 해서 많이 올라가면 오히려 수익금에서, 수익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익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G3BNT 상승해 줬고요. 일단은 이런 구간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매수 구간 같아요. 매수 구간 같고, 특히 이 노란색 이 구간은 완전히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 아래가 과매도 권역이었다면 여기는 의미 있는 구간으로서 의미를 두고, 추후에 얘는 지금 임상 3상을 들어갈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그냥 쭉 들고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스코비 오늘 좀 밀렸죠. 오늘 밀렸는데 지금 이 기관의 수급이 어디서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들어와요. 이 외국인들만 단타를 좀 안 쳐줬으면 좋겠어요. 이 외인들이 인스코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인데, 뭔가 이유가 터지면 메릴린치는 다시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코아스템 거래량 하나도 없이 빠졌어요. 거래량 하나도 없이 빠졌고 전혀 문제 없이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넘겨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다 할 추세가 없으니까 단지 여기서 눌렸다라는 거는 보여지네요.
메디포스트 뭐 시비가 나오고 그런 거는 뭐 큰 의미 부여할 건 안 되고 얘도 카티 쪽 관련해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 3월 중순이에요. 3월 한 20일에서 25일경 20일에서 25일경 해서 참세법 관련해서 통과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겠죠. 지금 D-Day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 끌고 가는 전략으로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시면 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이거 단순하게 1차 상승하고 거래량 없습니다. 여기까지 죽였다가 올라가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은 네, 이건 가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삼진제약 오늘 이거는 플러스권에 있다가 또 마이너스권 내려왔다가 또 플러스 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했네요. 아무래도 코스피다 보니까 더 변동성이 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 해도 지금 네 문제 없고 내려오면 또 매수권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노란색 선 아래는 매수권인 것 같고 빠져도 이 추세선에 있기 때문에 추세선 맞고 네 가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몇 개 더 볼게요. 오늘 삼성 관련해서 말이 있었죠. 삼성 관련해서 바이오 생태계 구축해서 협력사 말이 나왔는데 서린바이오 그 다음에 바이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일신바이오 일단 거래 대금을 상당히 튀어줘서 일단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보려고 하고요. 내일도 한번 오르겠죠. 살짝 오르고 눌려줄 부분을 한번 봐보려고 하니까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사실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른봉, 이은봉 급등주에서 지금 이제 데이 매매를 하는데 지금 딱히 시작에 매매할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급등주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녹록지가 않습니다. 녹록지가 않아요. 그리고 서린바이오 네, 상대적으로 일신바이오보다는 좀 약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얘는 좀 네, 아직은 힘을 못 받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을 한번 봐보려고 하고 DR잼 얘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DR잼이라는 종목이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DR잼하고 보면은 비슷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MI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둘 다 신규 종목들이죠. 둘 다 신규 종목들이고 둘 다 의료 쪽 관련된 종목이니까 지금 DRGM의 차트가 이렇죠.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눌렀다가 또 눌렀다가 얘도 한 번 더 눌려주면 지금 이런 자리 지금 보는 이런 자리에서 다시 가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MI텍이랑 비슷하게 해서 네 매매 전략을 짜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시고요. 그래서 좀 눌림을 확실히 기다려 볼 거예요. 이거는 눌림을 확실히 기다려 보고 지금 장이 1, 2월 장처럼 이렇게 쉬운 장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해보면은 왜냐면 1, 2월 장은 그냥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물려도 가만히 있으면은 네, 다 상승을 해줬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결코
그렇게 녹록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삼성 관련해서는 DRGM하고 일신 바이오만 좀 볼게요. 원래 DRGM, 일신 바이오, 영인 프론티어 뭐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제일 힘이 좋은 거는 DRGM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MI텍과 비슷한 네, 설계도 구조로 한번 전략을 세워봐도 좋을 것 같아서 네, DRGM으로 했고, 그 다음에 키스트 원래 같으면은 오늘 좀 얘를 또 매매를 해봤을 것 같은데 안 건드렸습니다. 오늘은 SM 쪽으로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안 건드렸고, 일단은 변동폭이 터졌으니까 당분간은 이거 조금 조심할게요. 관심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어 키스트랑 LB 세미콘을 같이 보는데, 일단은 LB 세미콘이 오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온 부분이 강해요. 어차피 4월달에 방탄이 이제 데뷔를 이제 또 나오니까 얘가 만약에 이걸 뚫으면, 또 이걸 뚫으면 여기에 대한 뭔가가 있겠죠. 그러다가 진짜로 여기를 뚫으면 나머지 주식들 다 갑니다. 왜냐면 LB는 저는 단기 순수하게 스캘핑으로만 접근을 할 거고요. 키스트는 스윙으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으로 SM 좀 보죠. SM 오늘 장 초반에 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장 초반 자체가 안 좋아서 시초가에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물량이 거의 매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손절을 쳐 내려가고, 10시 지나서 이 부분 깨지나 안 깨지나 확인하고 여기서 좀 더 던졌어요. 여기서 좀 더 던지고 물량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량 조금 가지고 있고, 쉽지 않네요. 이거 지금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원래대로 정석대로라면 여기에서 샀으면 시초가에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게 추세 매매를 할 때 가장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이 추세, 예를 들면 이 추세가 안 깨지는, 훼손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추세가 깨진 상태에서 이 지지를 보고 들어갔거든요. 충분한 거래량도 보고 지지를 보고 들어갔는데, 이게 이 자리가 깨지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요. 실망 매물. 이게 무섭죠. 실망 매물.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거의 N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좀 터져서 뭐 이런 식의 반등이 나와주면 고마운 거고요. 뭐 중간까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한 4,280원, 4,250원 선에서 네, 나머지는 매도를 네, 해 나갈 생각입니다. 따로 물 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손실 확정 지어버리고 다른 쪽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키스트 실적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컨센서는 모자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170억 정도 별도로 나온 게 이 정도 나왔으면, 얘도 서프라이즈 실적이에요. 사실 잘한 실적인데 키스트로 인해서 컨센 미달이다라고 밀어버린 거는 시장이 이 종목을 인정하기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하고 공매도랑 프로그램 사용해서 그냥 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유 불문하고요.
그게 조금 네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많이 아쉽고 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좀 더 기다려야죠. 조금 더 기다리고 아직도 네 95,000원 라인 올 때까지 보고요. 현대 엘리베이 지금 거의 바닥 온 것 같아요. 거의 바닥 온 것 같아서 지금은 얘를 이제 뭐 매도해 버리고 그럴 단계는 이미 넘은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전저점이잖아요. 전저점. 그러면 이 언저리에서 뭔가 바닥이 만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장 끝나고 보니까 아난티 짐 로저스가 2,000주 매수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내일 아난티 어떻게 될런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2,000주 매수를 해서 참 2,000주 세계 3대 투자자인데 조금 네 왜 그렇게 아까 정말로 분할 매수를 잘해서 2,000주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뭐 바닥 만들면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이 중요하죠. 이 구간이 중요한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요. 수급은 지속적으로 오니까 아직은 양호한 것 같아요. 양호한 것 같고 눌려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눌려줬으면 이러는데 이렇게 타고 가면 그러면은 얘가 이 진짜 진정한 이 박스권을 그때 돌파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위에서 수렴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P 시스템은 MC넥스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좀 세요. 그냥 이제 신고가를 가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두고 있는 거고 신고가 가면 네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 저는 봐볼 거예요. 신고가 가는지 확인하면서 즉 수급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신고가 가는지 내일 한번 확인 한번 해볼 예정이고 분봉상 얘도 저항이 많죠. 이런 저항들 단기 저항들 다 넘고 올라가 주는지 여기를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돌파를 해야 얘는 그 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KC 코트렐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13일날 또 오늘 법안이 통과됐고 13일날 지금 보면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미세먼지 관련주 늦은 감이 있는데 확인하고 저는 좀 보려고 오늘 돌파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13일날 미세먼지 대책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일정이 이틀 더 남았네요. 2일 더. 그러니까 2일 안에 뭔가 요동을 치겠죠. 그거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위닉스가 이 단기 박스를 돌파했으니까 이런 구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봐볼게요. 완전히 단기 스캘핑으로 접근할 겁니다. 캐시 코트레라고 뭐 파세코는 오늘 좀 올라와서 다시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츠에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얘 여기 한번 때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여기 한번 부딪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안 하면 손실 엄청 커질 종목이고 위닉스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위닉스 이제 오늘 왔으니까 여기 한번 장악하는지만 봐야죠. 장악하는지 확실히 돌파가 되는지 왜냐면 이런 구간이 지금 다 저항 구간이라 다 매물이에요. 매물 즉 이 안에 먹을 폭은 있는데 다시 충분히 떨어질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눌림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눌림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돌파 확인하고 보는 거라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딱 보고 네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장이 또 녹록치 않았는데 다행히 장 막판에 이렇게 좀 네,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줘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시장의 반발 매수세를 확인을 했으니까 내일 충분히 돌려주는 모습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 홀딩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모두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